자, 6월 23일 금요일 2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월간락사 6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설날 지나고 처음으로 모이는데요. 오랜만에 또 모였는데 너무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나가! 시작하자마자 나가! 이미 나갔어요, 이미 나갔어요. 덜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따위로 협회하라면. 덜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팀 토크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질 엔딩 크리스만, 최종 보스 MK는 남는다?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아시안컵 리뷰죠. 리뷰 형식으로 좀 간단하게 다뤄볼 텐데, 간단하게 될까요? 간단하게 해보시죠.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우리 국가대표팀의 은희은 졸전, 어떤 점이 문제였나, 요거를 그냥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조별 예선에서 첫 경기를 따냈지만 시원시원한 경기력은 아니었죠. 그때 2대1이었죠? 네. 3대1. 3대1. 2대1이었고, 바레인은 3대 잡고 그리고 2차전, 3차전도 다 비겼죠. 2대2, 3대3. 그리고 이제 사실 3차전이 조금 이제 충격적이지 않았나? 뭐 그렇게 3차전 맞냐? 뭐 2차전도 그랬지만, 네. 3차전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너가웃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고, 너가 스테이지에서도 극적인 이런 드라마틱한 그쵸.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좀비 축구라는 제목도 나왔죠. 그때. 그렇죠. 좀비 이게 축구. 말이 좋아, 좀비 축구지. 그렇죠. 절전이죠, 절전. 그쵸.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상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길 꺼렸겠지만, 이제 어쨌든 그때는 이겼으니까 비판을 못하죠. 그렇죠. 그때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요르단한테 4강전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대본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자면은, 우 교수님, 네. 할 말이 많으시죠? 뭐, 욕부터 받지 마시고, 지켰네요. 네. 네, 시작부터 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재밌게는 보셨나요? 솔직히, 쫄깃한 면이 있던 건 사실이에요. 나름 해서. 사실 조별 예선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해가지고, 그렇죠. 진짜, 이걸 보는 게 맞나 싶었는데, 사실, 뭐, 결과로 따지면은 이겼으니까 4강이랑 8강이랑 16강은.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해저축구구나. 흔히 말하는 진짜, 이게 도파민은 진짜 제대로 분출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진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재미가 진짜 느껴져서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일반인들 보겠을 때는 우리 같이 축구를 딥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진짜 감동이 느껴진다.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떴을 때는 진짜 속도 모르는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역대급 경기인 건 맞게요. 경기력은 아니지만 경기력이 아니고. 그쵸. 사실 보면은 이미 조별 예선 1차전 때부터 이미 이 조전은 예견이 돼 있던 거고, 제가 전 녹음 때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다시금 얘기를 하자면은 1차전 때부터 이상하게 선수들이 많이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대회 끝나고 나서 드러났잖아요. 그쵸. 체력 훈련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손흥민은 보사하고 컨디션 그렇게 좋았던 김민재, 뭐 황희찬, 이강인 다 발이 무거운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회 관계자들이나 뭐 거기 있던 코칭 스태프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디션 선수들이 실패한 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요란한전은 체력이 과부하되니까 아예 못 따라가고, 심지어 유효 슈팅도 한 개도 못 때리고 졌으니까. 물론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성 그 골대가 골이었다면 분위기는 바뀌었을 수 있다. 근데 따발로 치면은 끝이 얘기하는데,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그 골 들어갔다 해서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그건 있어요.
골이 들어갔을 때랑 안 들어갔을 때 동기부여랑 선수들이 아 그렇죠. 예. 낀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 경기 내용이 완전히 네, 달라지기도 네. 하죠. 다를 수 분위기도 있- 달라질 수 네, 있고. 그쵸. 다를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프로가 그런 그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네, 일단은 어차피 딱 이 결과는 예, 나왔고 예, 예, 예. 네. 좀 많이 좀 아쉽죠. 그렇죠. 사실 저는 아예 유로단전 끝나고 나서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관심 두 밖으로 빼고 솔직히 우리 그래도 아시안컵이니까 아시아에서 열린 대회니까 그래서 뭐 우승 카타르가 우승했지만 이런 우승도 짤도 같이 올리고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예 배제돼 버리고 그냥 그래 니네 우승했다 뭐 그 정도만 그냥 해서 그냥 올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왜 아쉽냐면은 카타르 국왕이 무슨 그 트로피 들었을 때 카타르 구주장한테 골룡표를 씌워줬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근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싹 스쳐지란 말이에요. 저걸 손흥민이 입었어야 되는데. 아. 예전에 그 메시가 우승 네, 트로피 그렇죠. 들 때도 네, 네.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알하이도스가 그 골룡표를 입었는데 그때 순간 솔직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억울해가지고. 감독 하나 잘못 뽑아서 이거를 역대급 스쿼드가 맞는데 이걸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저는 아쉬운 대회였고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사우디 아시안컵 때 출전할지 안 할지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만약에 출전하면 좋겠지만 뭐 주축은 아닐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때는 네. 서브나 뭐 네. 어떻게 할 벌써- 그때는 또 몰라요. 네, 그때는 뭐 주저할 가봐야 수도 있는 알지만은. 거고, 네,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게 더 그래도-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적의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에 대해서 차라리 16강이나 8강에서 떨어졌으면은 이렇게 아쉽지도 그쵸. 않아요. 요르단이 네. 못 이길 상대가 아니었고요 그때. 근데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졌다는 거에서 좀 어떻게 보면 열이 받고 좀 화가 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쫄깃한 면은 있었다. 하지만 그쵸. 당연히 뭐 만족스럽진 않았고. 우리 프로페서님은 어떻게 뭐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는 교수님이 이제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답답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별예상만 못했던 게 아니라 그 전 경기들도 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본인 말로는 13경기 무패였나 뭐 본인 이랬다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평가전들도 물론 뭐 베트남전이나 이런 건 시원시원하게 이긴 것도 있었지만은 그건 어쨌든 한 두 단계 밑에 팀이었었고 그렇죠. 우리랑 그래도 어느 정도 클래스가 엇비슷한 아시안컵 대회에서는 전혀 저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별 예선 때 만나던 나라들도 그렇고 토너먼트에서도 물론 사우디, 호주 쉽지 않은 나라인 건 맞아요. 아시아의 강호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 전력이면은 충분히 이겼어야만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좀비 축구로 뭐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런 되도 않은 개소리를 포장을 해가면서 결과 나왔으니까 네. 개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번 달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8강에서 젖잘싸나 4강에서 젖잘싸나 하여튼 그렇게 떨어진다 예상을 하셨죠? 했던 것 8강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아마 우즈벡 만나고 그 다음 경기 젖잘싸여가지고 그 예상이 다 빗나갔어요. 근데 우즈벡을 안 만났고요. 맞아요. 저 1위를 실패했고요. 조이리를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 없는 게 저도 아예 우승이라고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순간은 개인적으로는 호주전이요. 호주전, 호주가 물론 아시아의 강호지만은 예전같이 그런 탑 클래스 네. 전력은 솔직히 아니고 맞아요. 마시모리옹고 선수도 뭐 이제 굴대 은퇴 선언을 했고 좀 저희가 옛날 강호의 호주 그 스쿼드가 확실히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아시안컵 8강이라고 해도 한 1.5건 돌려가면서 이겼어야 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2대1 극적인 골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넣었던 두 골 다 저희 실력으로 넣은 골 사실 아니에요. 한 골은 프리킥, 한 골은 PK.
필드골이 없었죠. 응. 사실상 데드볼 상황에서 넣은 그쵸. 거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한 저희 95분까지는 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축구가 90분인데 95. 말 안 해서 이제 TV 끈 사람 많을걸요? 저 끄고 싶었어요. 사실상 네. 마지막 필드골이 바레인전 이강인 그쵸? 골이 마지막 골이에요. 예. 진짜. 오래됐다. 오래됐다. 나머지는 지금 다 아니다. 마지막 필드골은 그 교구성의 그 사우디전 비자골이 마지막 필드골이에요. 근데 이 이런 계속적인 졸전이 나온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 로테이션을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의 능력이 안 돼서 못 쓴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 1위로 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 그때 생각이 있었으면은 말레이시아 선수 차라리 풀 로테를 돌리고 지든가 차라리. 맞아요. 어차피 우승이 목적인 그쵸. 팀인데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양반은 생각하는 게 나 때는 그래도 이렇게 뛰었다. 니네도 뛰어라. 그런 마인드로 감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뭘 모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를 넘어선 거죠. 중앙 기자가 히든풋볼에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메시가 사우디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했을 때 1차전을 사우디한테 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제 우승했을 때 현지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니네 아우디렌티랑 우승 테크트리 타는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조별예선에서 죽쓰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손흥민이라는 기점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니네 이렇게 우승할 수도 있다. 근데 김한 기자는 그걸 알거든요. 자기네들은 어떤 감독이 있고 어떤 그쵸. 지금 전술이 있고 어떤 실력인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국내 기자도 아는데 국내 해설위원도 아는데 이런 경기력을 근데 보통, 반대로 얘기하면 유청 기자한테 다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한국 대표팀의 문제는 선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쵸. 감독의 문제다.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우리 대표팀의 선수단 정도면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고의 미드필더진을 갖추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있고 아시아를 호령했던 키퍼들이 있어요. 아시안컵은 그냥 우승해야 되는 라인업이거든요. 이 스쿼드 가지고 우승을 못했다는 거는 그냥 감독 역량의 부족이죠. 아니 부족했으면 대회 중간에 축협 직원들한테 그랬대잖아요. 자기 연봉의 클린스만 연봉의 반만 주면 그러니까요. 한국 대표팀 다 뜯어고치겠다.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스쿼드면은 FM 감독 모드에서 그냥 슈가 돌려도 우승해요. 맞아요. 진짜. 아 진짜 이 얘기 방금 진짜. 잘하셨는데 추맨이 FM 돌려가지고 우승시켰잖아요. 추면의 감독으로. 아니 근데 네. 저도 최근에 FM을 했는데 이제 6부 리그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는데 막 가끔씩 우리 대표팀 그걸 봐요. 소식을 듣죠. 네. 근데 똑같이 거기도 클린스만이거든요. 아, 근데 아시안컵 우승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평행우지의 스마니 형. 스쿼드만 보면 우승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이 클린스만이어도 거기 클린스만 스탯이 좋지가 않거든요. 전술 그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을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기강 유지, 뭐 전술 뭐 그런 거. 그쵸. 근데 그게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근데도 우승을 해요. 스쿼드 빨이 그쵸. 좋다는 거죠. 결국에. 네. 그나마 조별예선까지는 어쨌든 먹혔던 게 선수들이 체력이 되니까. 어떻게든. 네. 근데 토너먼트 올라가면서부터 체력 고갈이 되고 요르단전 때 결승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민재 혼자서 틀어막았던 수비진이 무너졌다. 물론 그게 김민재 혼자 틀어막았다는 말이 다른 선수들의 실력이 안 돼서 그랬다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게. 근데 빈자리가 크긴 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대회가 아니었나. 물론 그동안 아시안컵에서 항상 우승을 노렸다가 실패했지만 항상 아쉬웠지만. 뭐 저번 대회, 저저번 대회, 그전 대회, 그전 대회 다 아쉬웠어요. 다 우승 문턱에서 미끄러졌던 대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대회가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역대 최고의 스쿼드였고 밸런스도 좋았고 사실 더 안 뽑힌 선수들 중에서도 더 좋았던 조합도 있었고 뭐 선수가 좋았다기보다는 더 좋은 조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발로 차버렸고 다음 때가 되면은 지금 대표팀 주자는 대부분은 많은 선수가 바뀌어 있겠죠. 예, 은퇴를 하거나 국대급이 아닐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은 저희는 또 6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실이 많이 아쉬운 거죠. 이번에 우승 못하면 100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너무 비관적인 얘기인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말이 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못했는데 60년 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때에서 갑자기 손흥민처럼 잘하는 그런 공격수가 나오리란 그게 보장이 없지도 없어요. 않지만 보장이 없어요. 근데 없을 가능성이 높죠. 다음 때라고 해봤자 이제 3년 뒤인가 그러잖아요. 사우디. 그러면은 지금 선수들 나이는 3살 먹으니까 그 3살만큼 기량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국대 선수 나이에서 3살 밑에 선수들 중에서 솔직히 물론 잘하는 선수들 많지만은 당장 그렇게 기대할 되는 선수들 많지 않거든요. 그죠. 거의 다 미드필더진이잖아요, 게다가. 뭐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수비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 이한범도 있고. 네. 근데 다 수비수나 미드필더잖아요. 홍현석이라든지 네. 뭐 양현준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강성진? 강성진은 솔직히 여기까지 들어가긴 무리예요. 뭐 그거는 별개의 토론이라서. 강성진은 아직 리그에서도 솔직히 터졌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노진우 작가님은 좀 기억에 남는 뭐 경기라든가 선수라든가 뭐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안타까운 대회가 아니고 정말 화가 너무 나는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게 말해서 자율성 축구다. 뭐 감독님한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이랬을 때 오케이 고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람만 좋은 거죠.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뭐 항상 쌉소리예요. 항상 이게- 이제 웃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헤드 축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동이 느껴지는 아까 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대? 네, 그러니까 되게 그동안 보기 좋던 들이잖아요. 뭐 8시, 네, 8시 네. 반. 그렇죠. 이때쯤, 그렇죠. 네, 이때쯤 했으니까 야, 씨, 오늘 경기 짜릿하게 잘 보고 잠에 잘 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 1시 때 하고 막 이랬다고 했으면 그렇죠. 이게 1시 때 120분 경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죽이죠. 네? 다들 진짜 그때 출근했는데 다들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 하프타임 쉬는 시간 10분 더하면 130분이에요. 그러면은 130분을 해서 이긴다고 한들 그게 정말 8시 반에 하는 경기만큼이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야, 이걸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돼? 그쵸. 그냥 결과만 보고 잘 걸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보는 입장에서 짜릿함은 있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경기 시간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체력 훈련만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다시 소환되는 것 같아요. 필립 람의 자수전에 나와 있는 그 역대급 명언.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면 그냥 차라리 16강에서 떨어졌어야 돼요. 16강에서 떨어졌어야 되고 그리고 뭐 로테이션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선수 파악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맨날 뭐 해외 나가 있고 ESPN 축구 해설 맞아, 부업 맞아. 뛰고 뭐 자기 미국에 있는 사업 골프 그 축구장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 파악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제대로 못 파악했던 게 아닌가. 뭐 여기에 플러스로 김진수 같은 예외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맨날 축구 보러 다니는 선수들도 김민재 뭐 이게 검증된 선수들이죠. 손흥민 뭐 황희찬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회 끝나고도 출국하면서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종민 형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그래서 걔네 폼 안 좋다고 안 쓸 거야? 써야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걔 폼 떨어졌다고 안 쓸 거야 걔네? 써야죠. 그 선수 안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미 어쨌든 그 오핀으로 박아두고 스쿼드 그 그렇죠. 거기에 그럴 선수들 뭐하러 보러 가냐 이게 결과적으로 선수 파악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대회였고 저 진짜 끝나고 그때 1시 때 볼까 말까 하다가 봤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진짜 개쌍욕했어요. 그냥 잘걸.
욕해도 됩니다. 어차피 좋은 방송에 우리 욕을 많이 했기 그래가지고.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우디랑 호주가 유르단전처럼 그렇게 저수를 나섰다면은 우리 진작에 떨어졌어요. 그쵸. 만치니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은 사우디 그 벤치에서도 보여요. 나중에 풀타임 영상을 제가 다 한번 그 봤었는데 어떤 장면이 계속 올라가라고 앞으로 올라가라 하는데 계속 얘네들이 침대 축구하니까 그쵸. 만치니가 거기서 일단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체니 감독이 의도했던 대로 만약에 됐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쵸. 맞아. 라인을 기사님들이 많이 올렸으면은 우리가 그래서 만체니 감독이 중간에 나간 것도 이해는 돼요. 아니 그런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죠. 진짜 십몇 년 축구 보면서 처음 보는 장면. 배성재가 뭐였죠? 그때 티가 나나요? 벌써 지치나요? 이러면서. 근데 진짜 아니 근데 뒷모습 보면서 나가는 포 중에 거의 진짜 네. 게임 끝났을 거. 아니 근데 이 양반이 말했던 것도 웃긴 게 자기는 경기가 다 끝난다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니 그래서 말이 안 이 되죠. 양반이 심지어 유로 2020대 우승했을 때 승부차기로 우승한 아니 양반이에요. 축구를 하루 이틀 하는 감독이면 아니 저희 4명 합친 것보다 그리고 축구를 잘하는 이 양반이 양반인데. 맨시티에서 우승했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과정에 승부차기가 한두 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 말이 수없이 많은 승부차기 겪어왔던 사람이. 아니 선수 시절 때도 승부차기를 찾던 양반인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리고 예. 설사 잘못 안다 그래도 그 경기장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경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경기장 그렇죠. 분위기만 봐도 네. 아니 직관 한 번에 가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전술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아까 임 교수님이 전술적인 문제점이 짚어볼 만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부임 초기 때는 그때는 정우영이 이제 수비였고 이재성이랑 황동을 앞에 두고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받쳐주는 선수가 있고 앞에서 뛰어주는 선수들이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그만큼 활동량이 그만큼 되는데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잘 네, 되죠. 그쵸. 근데 아시아컵 때 문제가 뭐냐면은 박영우랑 한 명만 둘러놓고 했어요. 아니면 거기에 이재성을 넣거나.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박영우는 누가 옆에서 확실하게 커버가 쳐주는 선수가 없으면은 그렇죠. 그게 돋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우영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옆에서 누가 같이 커버를 쳐주지 않으면은 되게 힘든 자리예요. 현대 축구에서 확실히 힘들죠. 네. 왜냐면 프레싱이 워낙 네. 빡센 지금 현대 축구. 그래서 지금 비스마가 힘든 게 벤탄쿠르가 있을 때랑 호이비레가 있을 때랑 정말 차이가 나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박영호가 황인범이 대회 내내 욕먹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박영호랑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미 체력은 예선전부터 바닥이 났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재성을 앞에 두 명이서 동시에 놔도 모자랄 판에 박영호랑 단독이 가요. 박영호가 A매치 경기 많은 선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선수가 A매치 경기 이제 한 10경기 조금 넘을까 말까예요. 하다못해 이 선수는 리우 올림픽 때도 욕을 먹었던 선수예요. 수비형 밀드필더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는 울산 있을 때도 멘탈이 약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그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보였던 단점들이 국대에서 그냥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 있을 때도 이 선수가 돋보였던 게 이규성이가 그만큼 커버를 쳐주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로 좀 해가지고 그때 국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대표팀에서는 이재성 같은 선수가 같이 띄워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윙으로 빼버리니까 이게 활동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황인범 당연히 체력이 과부하는 상태에서 실수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게 나왔던 게 이제 호주전도 실수가 나왔었고 사우디전도 그만큼 실수가 나왔었고 그리고 요르단전 때는 결정적으로 그 박용우가 패스미스 했던 저거를 이재성이든 황인범이든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이미 체력은 바람이 난 상태고 그래 버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전술 페이는 그거예요. 중원 싸움에서 밀린 거. 그렇죠. 중원이 아예 삭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4-4-2를 각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포메이션이 4-4-2예요. 왜냐? 우리는 무조건 4-3-3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이게 성립이 돼요. 사우디전 때 제일 이해했던 게 3-4-3을 나왔어요. 그건 신삼는 포지션이었죠. 네. 그때는.
맞아. 하드문요 클린스만이 한 번도 안 썼던 포메이션이에요. 클린스만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도 제가 한번 세봤는데 20개가 안 돼요. 그 더 그리고 통틀어서도. 3-4-3을 마지막으로 썼던 경기가 헤르타 베를린 경질됐을 그러니까요. 때 그 경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웃긴 거 뭐냐면은, 아니 웃긴 거보다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차라리 예선전 때 썼던 4-4-1을 그대로 뚫고 갔으면은 선수들이 그 포메이션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서 커버해줘야겠다. 근데 아니 16강전 때 3-4-3 써버리고 8강전 때 다시 4-3-3 써버리고 4강전 때 4-4-2 써버리면은 이걸 누가 적응을 해요? 그게 좋게 말하면은 전술 유연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가져가려면은 세부 전술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사실 세부 전술이 거의 없다시피 한 감독이 없다시피가 그냥 아니라 네.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큰 틀에서 포메이션만 바꾼다고 보면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그리고 전술을 일단은 줘요. 그리고 4-4-2 포메이션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감독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랑 왜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벤치에서 계속 지시를 해요. 액션을 액션을 취해요. 근데 이 양반은 그 감독 말하는 거죠? 조데타 감독. 네. 그죠?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직관 갈 때 클린스만 감독 하기 전까지는 제가 벤치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올 때만 봤어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 부임하고 나서 A매치 경기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갔는데 상암했을 때 벤치만 봤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에 피드백이 너무 네. 없는 감독이죠. 피드백도 없고 관람하고 있던데요. 차라리 그때 그 사우디전 때 부각됐던 게 뭐냐면은 조규성이 동점골 넣고 나서 김진수가 칸투 차두리랑 같이 3명이서 지시를 해요. 근데 클린스만은 지시하고 빠져요. 근데 김진수랑 차두리는 계속 지시를 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그만큼 이 사람은 세부진 선수에 대한 지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새끼는 이 새끼는 현실 축구를 네. FM 하듯이 하는 새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뭐 FM 코리아나 FM 그 뭐였죠? 템네 예, 말고. FM 네이션 뭐 이런 데서 그 추천수 많이 박힌 전술 하나 네. 다운 받아가지고 그래 그 게임이니까 그게 전술 그쵸. 적응가 좀 낮더라도 먹히지. 아니 솔직히 그쵸. 이 새끼는 진짜 현실 축구에서 FM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보통 게이머들도 이보다 열심히 감독질을 하지 아니 않아요. 다들 그쵸. FM 해봐서 알지만은 그리고 처음 팀 부임하면은 이제 뭐 간격 조절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별짓거리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거예요. 그 주요 하이라이트를 핵심 하이라이트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경기 치르면서 간격 유지가 잘 됐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우디전 때 전반 45분이었어요. 사우디전이 사실 네. 그나마 제일 볼만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그때는 공격을 앞으로 못 나갔어요. 당연하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새로 갔던 전술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볼이 안 돌아가요. 잠재시키는 네.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혹자는 얘기해서 밥만 먹고 축구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그걸 모르냐 할 수 있는데 필드 한번 떠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면은 필드가 일자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세로로 그죠, 보이기 그죠. 때문에 다 그쵸. 보이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보는 시야차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매 순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판단을 어쨌든 감독이 어느 정도 잡아줘야죠. 계획을 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선수들만이 다 해야 돼요. 이게 TV로 보는 사람들은 길이 보이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우디전이랑 호주전하고 롱전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게 사우디전은 호주전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들은 선취점을 먹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골이 우리가 잡고 있으면 압박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얘는 지키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요르단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체력이 받아놨던 것도 플러스 요인도 있는데 얘는 일단은 전반부터 계속 박용한테 푸시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약점을 알고 네,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크리스만 같은 경우는 박용을 뺐어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이사 양반이 우리가 그나마 하나 기대했던 게 교체 타이밍을 잘 가져갔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네. 기가 막힌 그게 그래서 있었죠. 네. 당연히 박용훈은 뺄 거다 네.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갔어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첫 번째 실점이 거기서 나왔고 자 박용훈을 뺐다 치더라도 여기서 나왔던 게 조규성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차라리 박진섭이나
이수민을 넣었다면은 그만큼 황희범이 뛸 수 있는 범위 커버가 돼요. 어느 정도 활동량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규성을 넣어버리고 이재성을 다시 밑으로 내버려요. 이재성도 일단 여기서 가봐갈 상태예요. 근데 그래버리니까 이강인이랑 같이 있는 그 포지션에서 이게 궁합이 안 돼버리니까 여기서 또 미스가 또 실점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황인범을 또 빼요. 맞나? 황인범 또 나갔었나? 맞죠? 황인범이 나갔던 걸 하여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포지션 교체 타이밍을 두 번을 다 놓으셨어요. 뭐 사실 그래서 그 교체가 저는 아주 터무니없는 교체라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왔던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는 선수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전 경기에서 양현준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네. 보여줬어요. 그렇죠. 예. 그게 아시안컵 첫 경기였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ABS 근데 두 번째 네. 경기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요르단전에서 이제 빠른 교체를 통해서 양현준 선수가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었을 그러니까 텐데. 매 경기 빠른 교체는 좋은데 그러면 애초에 선발을 잘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체를 잘하지 말고. 이제 사실은 뭐 당연히 그 요인은 그 호주전과 사우디전에서 너무 많은 네. 기회를 낭비했다는 게 가장 큰 아시안컵 문제죠. 때 안뛰 선수가 수두룩해요. 일단은 그쵸, 김지수 이승민, 일단 네. 안 뛰었고 이순민 같은 경우는 그란데 밟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김주성도 아예 못 뛰었고. 그렇죠. 특히 이제 체력적으로 아니 많이 뭐 김지수 같은 경우는 A매치 경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김지수는 이해는 해요. 뭐 이해를 할 수 네. 있는데 이순민이랑 김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기용을 해봤다는 선수예요. 그리고 K리그에서 제일 좋은 선수를 뽑아뒀고. 아니 어쨌든 뭐 이렇게 가장 이제 마지막에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선수는 뭐 설영우 선수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대처할 선수가 있었죠. 누가 봐도 있어요. 그 선수를 네, 우리가 있어요. 김진수 선수를 당연히 초국대급인 선수가 이미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네. 자기는 말레이시아전 이후로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들 당연히 부상인 줄 알았죠.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말레이시아전 끝나고 본인이 일단 코칭 스태프부터 얘기를 그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을 언론에다가 누군가를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아니면 그냥 슛으로 함부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코칭 스태프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대표팀 스텝과 축협의 아마추어 행동, 그렇죠. 행정 요 부분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적으로도 그렇고 아시안컵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클린스만은 어쨌든 본인이 4강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개샹. 이거는 4강 진출 당한 거지 성과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협의 애초에 목표를 같이 4강이나 이게 4강이라고 정해 놓아버렸던 게 뭐 자화자찬을 하는 네. 결과로 가져온 건데 결국에 이것도 축구협회 탓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뭐 그것도 있었잖아요. 8강 이상 그 뭐 올라가면 위약금. 그러니까 네 맞아. 8강에서 탈락을 하면은 위약금 일단 지불이 안 되고 경질을 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계약서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카더라긴 하지만 일단 네. 뭐 그렇게 알고 아니 있죠. 그게 뭐 8강을 갈 수도 있고 4강 갈 수도 있고 우승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런 건데 축구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축구에서 좀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선진 축구를 더 네. 배우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그러려면은 클린스만을 데려오면 안 됐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음. 건데 클린스만 감독이 단 한 번도 선진 축구를 보여준 적이 없죠. 커리어 내에서 네. 유일하게 한 번 있었어요. 그 독일 월드컵 때 3위 했었잖아요. 근데, 근데 그렇죠. 아 물론 그게 말이 많죠. 레브가 사실 그러니까 네. 그 슈틸리케가 준우승했을 때 신태용이 했던 것처럼 그렇죠. 레브가 사실상 감독이었다 그런 말이 많고 근데 이게 사실 그리고 그때는 루디 펠러가 단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그때 이스타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클린스만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질은 축구협회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클리스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거를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노지선 작가님이 그 축구협회 아마추어 행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크리스만이 일단 바레인전인가 그 끝나고인가 그 아니면 그 저기 저기 그 공식 훈련하고 나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보드판 뒤에가 AFC 스폰서가 아니라 축협 스폰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대회 규정상 안 되죠. AFC 스폰서를 붙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관리하냐면 축협이 관리해요. 근데 이거 당연히 제재 먹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교체했어요. 왜냐? 제재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AFC에서 바로 조치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부터 그, 망신이에요. 망신이죠.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알려졌던 게 훈련장 렌트라든지. 그렇죠. 약간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그 아까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처음 월드컵 나갔을 때 뭐 이제 그 월드컵에 갈 월드컵에 갈 티켓이 없어가지고 비행기표를 없어가지고 네, 뭐 신혼부부분들께서 양보를 해가지고 얻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24년인데 국대 선수들이 훈련할 훈련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훈련장을 아니 렌트해가지고 갈 데 없어 호텔 헬스장에서 런닝 그리고 뛰었잖아요. 심지어 그 나중에 나왔는데 이재성 선수가 그 버스를 타려고 나갔는데 버스가 안 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4년부터 거의 지금 70년 그렇죠. 예. 70, 거의 예, 예.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근데 돈이 없는 협회도 아니고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말하면 그 나중에 또 얘기 나왔잖아요. 그 대표팀 그 어디 그 이동하는 거를 선수들 삽입해가지고 전세기 뽑아서 그러니까요. 했다고 했던 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훈련장 렌트 얘기도 있고 뭐 사실 다루기 쉽지 않지만 잠깐 이제 뭐 이게 뭐 주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다루면은 우리 자, 그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이거를 그 타카타르 현지에 갔던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무래도 AFC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이 주로 모이니까 그 메인 모델을 세우잖아요. 어디 가나 손흥민이 먼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는 아시아 네. 최고스타니까. 그리고 다 우리 선수들이 주 메인 모델이래요. 심지어 카타르에서 열리는 대회인데도. 그리고 외국 선수 사람들이 손흥민 하면서 유니폼을 거의 다 손흥민 유니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자 선수들에 대해서 가장 기가 있는 건 한국이에요. 근데 행정으로 따지면 개 졸속인 게 대한축구협회예요. 일단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보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자들하고 그 소통 문제며 뭐 해가지고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가서 서포터를 해주러 가는 건데 이거는 민폐만 끼치고 앉아있으니 그리고 채아님 계속 말씀하시면 뭐 이제 사실 이게 다루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잠깐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대표팀에 불화설이 하나 터졌어요. 다들 알고 그렇죠. 계시죠? 네, 뭐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축협의 문제가 나오는데 선수들 간에 뭐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디든 생기는 아니, 뭐 어떤 다- 조직이든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 다들 뭐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다 네. 보면은 상사랑도 한 번쯤 그렇죠. 맞서볼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그- 있고. 그 정도가 크든 작든. 네. 음.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다들 회사에서 언론이나 이런데 흔들리지 않게 가장 막아줘야 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축협이잖아요. 그게 그죠? 사실 그 정도 떠벌릴 정도로 큰 일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방관을 했는지 더 키웠는지 사실 더 키운 것 같아요. 제가 키웠- 생각하기에. 오, 네. 아니 키웠던 네. 거 대한축구협회가 네, 저 키웠다고 봐요. 덧설에서 뜨자마자 바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덧선이 그리고 최초 보도가 나왔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방금 되는 프로님이 거고. 얘기하셨던 네. 게 그 얘기했던 게 그거 있잖아 인정하셨다고 네. 협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대요. 만약에 외부에서 이런 해서 질문이 오면은 무조건 인정을 하라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아니 정상적인 조직이면은 감싸야죠. 정상적인 조직 뭐 이런 언론에서 이런 뭐 사건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축협에서 뭐 알아보는 중인데 그런 일 못 들었다 아니면 알아보는 중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네. 정몽규 협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크리스만 경질했을 때 자, 이런 얘기는 우리 협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상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협회 정상적인 반응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요. 일이다. 그렇죠. 아예 불러대기 아니면 뭐 그거는 선수 개인의 일이니 우리가 말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아예 회피하기. 그리고 뭐 우리가 알아본 중이다. 그렇죠. 보통.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그냥 끝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클린스만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황이 누가 봐도 명백히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MK가 남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MK가 그리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지금 대표팀 불화설 얘기 잠깐만 조금만 꺼내자면은 여기서 이스타에서 그 코리안 더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강인 그 악플러 그 하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채널이 있다. 그러니까 이강인 그 보이스타클 그 쓴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악플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채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든 것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빠르게 축협이에요. 축협에서 네.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고 뭐 추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뭐 레카 유튜버들이든 다 들러붙죠. 뭐 돈이 카톡질 되니까. 하시든 이상한 소리가 도는데 아니 차라리 그 정도로 소문이 돌면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차라리 징계를 하든가 차라리 그러니까. 그래요. 차라리 이래 해가지고 이런 징계합니다 하고 깔끔하게 자르던가. 네, 맞아요. 심지어 어저께인가 그저께 손흥민하고 이강인 인스타 올랐잖아요. 그 뒤까지도 축협은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스타라는 거 하회하는 그런 사진 찍은 인스타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선수들을 방패막으로 쓰는 게 사람 새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친구 사이 관계에서도 아니, 뒷담을 그렇죠. 뒷담을 까는 애보다 야 제가 뒤에서 너 제 욕하고 다니는데 그 더 나쁜 놈이잖아.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 솔직히 말하면 프로님 마음에 안 들 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야 제가 너 평소에 진짜 좀 찐따 같고 병신 같아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하고 다닌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나 솔직히 난 우리 스태프분들 나 노땅 취급하는 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든가. 뒤에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퍼거슨이 그랬어요. 라크룸의 일은 라크룸으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회자가 지금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발언이죠. 네. 아니, 물론 그 선수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잘못한 거랑은 별개로 그거를 떠벌리고 다니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인 거죠. 그것도 최고 일선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런 분들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클린스만이 을 선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정몽규 픽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감독이 잘못한 거죠. 선수 관리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클린스만이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몽규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선수 책임으로 돌린다고 밖에는 뭐 안 보이는 거죠. 어쨌든- 패배에 관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어쨌든 그 클린스만 감독을 그 절차를 무시하고 데려온 것도 정몽규 회장이고.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자기는 벤투 감독이랑 똑같이 프로세스가 작동했다. 프로세스가 그게 작동했다. 거짓말인 게 요- 하루 만에 대통령이었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뒤에서 같이 또 얘기하는데 얘기가 문제가 있기 어쨌든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클린스만은 경질이 됐습니다. 그쵸. 어쨌든 최종적으로. 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클린스만은 경질이 됐고 뭐 이미 지나간 얘기는 뭐 알 게 없고. 지금이라도 경질이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면 이제 다음 네. 월드컵을 네.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솔직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티니지한테 그때 이겼을 때 솔직히 경기 결과론적으로 좋았지만은 내심 좀 아쉬웠어요. 이거 졌어야지 경기가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졌다고 경기 됐을 아니 그게 왜냐면 그때 같은 경우는 사우디한테 1대0으로 이기고 나서도 분위기 안 좋았고 웨일즈한테도 거의 이닝팀 거의 없는 경기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약간 그때 졌어도 반신반의했었어요. 대회 직전에 감독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쉽지 거야.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론이 너무 뭐 안 좋았던 상황이라서 가정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감독 프로세스가 바로 서 있었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선임이 안 됐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프로세스가 제대로 서 있었다면은 네. 그 다들 그리워하는 그 김판곤 위원장 때 프로세스였었다면은 일단 벤투 감독에 대한 월드컵의 성과를 먼저 평가를 해서 그거를
정량적인 점수로 수차를 하고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재계약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상호 이해관계가 안 맞았던 거였으니까. 뭐 계약 기간이나 네.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됐어도 사실 우리나라 감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분을 잘 갈아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못했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만 음. 전문교 픽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정몽규가 왜 크리스마를 선임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 얘기 나왔던 게 그 AFC. 김판곤 위원장이 일단은 벤투를 선임했는데 일단 월드컵 16강 갔잖아요. 그때 정몽규 회장이 대통령 만찬에 초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패싱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삔또 상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든 이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 뭐 크리스마니랑 뭐 인터뷰를 했었다며요. 네. 뭐 자기는 농담 삼아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뭐 정몽규를 데려왔고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제 성과를 내서 이렇게 안고 가야지 뭐 대통령한테 나중에 아시아컵 우승이라도 하면은 다시 이제 만찬 초청받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밥그릇 채우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데려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루머 중에 하나가 정몽규 회장이 AFC 집행위원 후보에 출마를 했잖아요. 네. 단독 후보로 네. 해가지고 일단 대선이 되죠. 예, 거의. 예. 단독 후보라서 사실상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좀 더 굳건히 하려고 좀 축구계 유명 인사를 일부러 데리고 왔다. 사실 그게 아니면 클린스만을 굳이 그 돈을 주고 데려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퍼즐이 짜맞히는 게 작년에 부임 초기 때 밀러 위원장이 겁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정명구가 만약에 벤투 감독 그 프로세스처럼 했었다면은 밀러 위원장을 욕을 먹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죠. 정명구가 아예 그 감독 선임하기 3시간 전이라고 그랬나? 30분 전에 뭐 통보했다면서요? 아니 밀러 그리고 위원장한테.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그 당시엔 유소년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전력강 위원장으로 선임된 그러니까요. 건데 예. 그 사람한테 뭐 3시간 전이든 30분이든 그때 통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어쨌든 경질이 됐잖아요. 그것도 아니, 꼬리 경질이라고 자르기. 보기에는 유소년 원래 있던 예, 예, 네. 어쨌든 그것도 꼬리 자르기예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이미 그 클리스만 감독이 이렇게 경질된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현재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내파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죠? 네. 이슈가 많죠. 있는데 지금 일단 언론과 여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제 네. 선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홍명보 감독님이 지금 현재 울산현대 현직으로 감독을 맡고 계시죠. 심지어 네. 어제인가 그저께 ICM도 끝났고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즌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시기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소방수를 데려와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잃어봤던 지금 축구잖아요. 축구 그쵸. 국가대표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또 한 명을 소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 말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쵸. 있는 게 황승훈 감독님의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누가 있죠? 최용수 있고 최용수 감독님, 그리고 박항서 있고 박항서 박항서 감독. 감독. 김학범. 김학범 감독님. 김학범 감독님도, 감독은 네. 지금 겸직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FM에서나 보던 겸직을. 지금 그리고 아 저기 누구냐 그 뭐야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수를 했어요. 네. 일단은 안 하겠다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축구협회에서 밀어붙였을 때 사실상 거절을 할 수 있냐, 이 반강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강희 감독이 있었을 때 네. 조중현 그렇죠. 그때 협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만약에 이거를 거절하면은 두 번 다시 국내 축구법판에 발을 못 디딜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썰들이 나오고 네. 있는 그리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홍명범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감독 부임했을 때 부인이 그때 심리치료까지 받았어요. 근데 홍명 감독이 그때 어쨌든 그때 16강에 실패했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네, 실패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뒤로 이제 감독님 그 사모님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자기들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홍명 감독 좀 잘하라고 얘기 좀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질타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사를 해서 집을 알아보러 했던 건데 그때 땅 이슈가 터진 거예요. 이걸 땅 보러 다닌다고 이제 비꼬면서 기자들이 그래서 땅명보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고. 아 그때 네. 듣던 거.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을 또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사람 거의 반 방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축구협회가 결국 그 K리판이나 그 연맹이라고 하죠. 네. K그 연맹? 예. 그거를 진짜 정말 그냥 자기들의 밑에 있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는 거잖아요.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축협 규정에 현직에 있는 감독이 만약에 대표팀 오퍼가 한다? 거절할 수 없다고 돼 있대요. 이게 이게- 리그에서도 이걸 막론했다 하더라고요. 결정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전력강화위원회 그 그렇죠. 얘기가 나와야 되죠. 실시간 라이브인가? 그거 했을 때 뭐 K리그 감독 현직에 있는 거를 데리고 올 거냐? 지금 이제 시즌 이제 곧 돌입하는데 근데 그때 막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뭐 특사로 구단 방문해서 부탁을 드리겠다. 뭐 말이 이- 부탁이 지금 협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들이 뭔 특사고 구단을 왜 방문해? 그러니까 이게 협박하러 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네 국정감사 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놔라.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솔직히 축구인들은 축구협회랑 척지기를 되게 꺼려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권력기관 축구에서는 맞잖아요. 최고 권력기관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돈도 가장 많이 그래서 드는 거죠. 이게 됐다면서요. 전력강의위원회에서 국내 감독이 선임되는 이유가 국내파 선수들이 많으니까 선수들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집결 같은 게 필요하니까 지금 시점이 그 이강인하고 손흥민이 그런 얘기 꺼내면서 그게 꼭 국내 감독이어야지 국내 감독이 되나요? 왜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더 붙여 얘기할 게 일단은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많이 선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리고 일단 국내랑 해외 같은 경우는 훈련책이 아예 달라요. 다르죠. 훈련장도 다르고 일단 그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 일단은 국내 감독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해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체계 같은 건 아예 몰라요. 근데 국내 감독이 과연 지금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감독이 얼마나 될까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없어요. 기업으로 치면 그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세계 글로벌 기업에서 좀 초빙해서 데려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쵸. 뭐 기업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뭐 부영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되게 좀 낮은 중견 기업이나 네. 뭐 이런 데서 있잖아요. 뭐 이런 데서 데려오는 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뭐 이제 기업으로만 따져 마케팅 할 때 뭐 콘텐츠 되게 조사 많이 해야 되고 시장 조사 많이 해야 되고 뭐가 트렌드가 그렇죠. 이런 거를 조사를 많이 해야 먹힐까 말까요 마케팅이. 그러니까 그거를 전술로 치면은 지금 막 그거를 잘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변방 국가니까 우리는 축구에 관련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는 좀 변방이긴 하지만 우리가 벤투의 성공을 봤을 때는 우리가 벤투 감독님을 좋아했던 게 현대 축구를 해서 그거를 성공시켜서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팀이랑 경기에서도 우리 축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성공을 본 뒤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후퇴하는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니까. 벤투 감독은 그리고- 단순히 월드컵 16강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축구를 주도하는 경기라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축구의 체질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요- 1년 만에 무너졌어요. 멘트를 받아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 벤투 감독이 보여줬던 축구에 대해서 과연 대표팀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감독이 몇이나 될까요? 국내 물론 감독 있을 수도 중에서는 없다. 물론 뭐, 수도 있긴 네. 하겠는데 여기는 제가 없다고 보고 자 여기에 덧붙여 제가 지금 얘기할 게 뭐냐면은 오늘 이훈재가 욕먹었던 게 있어요. 이훈재가 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치아님하고 프로님한테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훈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외국 감독을 선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주요 선수들만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은 활약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 감독을 선발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뭐 집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선수들 먼저 선발을 하고 국내 감독을 관철을 하고 나서 이제 뽑으라는 거 하는 게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훈재는 축협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국내 감독이 싫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아니 국내 지금 기자님이 감독이라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유학한 게 있어요. 정혜성은 군기반장이었다. 감독 선임에 있어 딱 부러질 것. 축구 팬들은 어차피 어떤 감독을 데려오든 간에 100% 만족을 못한다. 그리고 감독 평가는 결과 다 히딩크 5대0 이런 것도 이러다가 월드컵 해피엔딩 덕분에, 그러니까 그 월드컵 결과 때문에 바뀌었고 벤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해외파 감독을 선호한 이유는 히딩크 감독의 성공 사례 플러스 뭐 국내파는 혈연 지연과 같은 인맥이란 선입견 때문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브루스, 코쿠, 기네주, 피케야 아시안컵만 몇 번 봤을 것. 그리고 팬들 완전히 기만하는 내용들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파 감독을 선임하면 선수 파악만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 선수 파악 플러스 K리그 선수 발굴한 측면에서 국내파 감독이 더 유리하다. 어차피 임시 감독을 해도 해외파 감독들 안 온다. 이 종합하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들이거든요. 아니 축구 팬을 그렇죠. 미션하는 바이 아니라 그냥 아예 해외파 감독은 받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했다시피 답정너요, 답정너. 저희가 지금 국내파 감독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국내 감독도 좋은 분들 네. 많아요.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선임하는 이 과정이 그죠. 제대로 됐냐라는 거죠. 그 준비가 된 사람을 시키는 거하고 그냥 뜬금없이 너 해 해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그죠. 가장 지금 뭐 현재 방송 날짜로 가장 유력한 거는 아무래도 여론이나 언론은 홍명보 감독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과정이 맞냐고요.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니 맞냐, 일단은 맞냐. 현직에 있는 감독들이 후보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홍명보 감독님은 이 동계훈련 이제 시즌에 맞춰갖고 완벽히 준비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한테 혼란을 주는 게 이게 맞냐고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고. 이게 너 할래? 너 하자 해도 데려온 게 클린스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략강의에서 자꾸 임시 감독은 필요 없다, 임시 감독은 필요 없다. 우리가 뭐 그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데 아니 좀 아예 한 시즌을 통째로 임시 감독만 했던 경우가 있어요. 95년 같은 경우도 그 브라질 왔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간에 그때 그 유벤투스 였었나요? 아니 그건 96년이고 브라질 다음에 그때 사우디 왔었고 아르헨티나 왔었고 보카 주니어스 그 다음에 사우디 갔었어요. 4명인가 3명이 갔었는데 처음에가 코리아컵이었어요. 그때 90년 그게 그거 초반에. 아니냐 그 마라도나 약물 복귀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95년 10월인가 그랬었고 처음에 박종원 감독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임시가 아니라 고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대우승 실패하니까 바로 경질됐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브라질 7월 달에 왔었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왔을 때 그때는 허정무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카 주니어스 왔을 때는 그 차경복 감독이었나? 그랬었어요. 임시로.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에 사우디가 와가지고 그때 초청 경기 했을 때 그때 누구였냐? 고재혁 감독이었어요. 다 임시 감독으로 했어요. 예. 임시 감독 체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성호 감독이 대표팀 그 허정무 감독이랑 2000년 아시안컵 때랑 2002 히딩크 오기 전에 박성호 감독도 임시 감독 했던 적이 있고 신태용 감독도 잠깐 했었고 임시 감독 한번 여러 차례가 많아요. 되게 김호건 감독도 잠깐 했었고 김정근 감독은 임시 감독 수시로 했었고 전례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종합을 하자면 우리가 국내파 팬들이 국내파 감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보면 클린스만 때랑 전혀 다르지 않고 이러면 결과는 또 똑같거든요. 이런 제2의 클래스만 나와요. 네, 그건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그 선임 과정이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우려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어보자면 결국 최종 보스는 MK거든요. 그렇죠. 네. 왜 안 나가냐고. 네. 다 결국에는 알겠어. 뭐 크리스만 어쨌든 뭐 경질이 됐고 그 다음에 선수들 탓을 돌렸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 가장 최종 책임자인 정몽규는 네. 왜 안 나가냐 이러는 거죠. 이게 클린스만이 경질돼도 축협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맞아요. 안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도로 아미타불 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축구협회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똑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축구협회 최대성기는 김판곤이랑 홍명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쵸. 전성기가 아니라 그때가 제대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였죠? 클린스만 경질 그런 비슷한 류의 기자회견했던 게 황보관. 황보관이 뭐 계속 그 인터뷰에서 그러잖아. 뭐 축구협회 보고해야 된다. 뭐 축구협회 보고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축구협회에 보고해야 된다. 자기는 축구협회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상관에 얘기하듯이 축구협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MK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변인이죠. 대변인. 그렇죠. 네. 정몽규가 이제 안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후임 회장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좋을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꼭 기업인이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지금 축구 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정의선 회장이 했으면 좋겠다. 양궁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 양궁협회가 지금 뭐 일단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네. 있죠. 네. 그죠. 근데 전북현대 그렇죠. 예, 전부 구단주기도 하고 물론 정의선 회장 좋아요. 뭐 그분이 뭐 업무 일적으로나 그런 경영 스타일이나 뭐 현대자동차 지금 경영도 뭐 평가를 잘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경영의 측면인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인이 꼭 축구협회 회장이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드록바가 코트디아바라 축구협회 회장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차범근 전 감독이나 되게 축구인들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축구협회 회장 했던 적이 없거든요. 아니 부회장은 그렇게 신하용 아나운서까지 데리고 그러니까요. 환준희 부회장 그 축구랑 관련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니, 그러니까 뭐 신랑 아나운서도 뭐 축구계에서 많이 활동했었고 한진희 위원님도 뭐 그런 게 많이 활동하셨지만은 그 양반은 축구인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축구를 했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행정가 일 축구협회에서의 행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기업 CEO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축구에 되게 전통하고 네. 많이 아는 사람을 축구회장을 시킨다. 만약에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지일 가능성이 결국에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현대가에서 나오는데. 근데 또 그게 아니 근데 그렇다고 장담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네. 정몽규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현대가와의 인연도 끊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왜냐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100% 끊을 수는 없죠. 근데 어차피 지금 그 정몽규 사제나 이런 거 투입되는 금액이 별로 없다면서요. 그게 아니, 예. 그리고 축협에서 실질적으로 현대가에서 축협한테 그걸 투자하는 금액이 별로 없어요. 다 스폰서 금액이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스폰서 금액 그러니까 중요하긴 해요. 네. 약간 중요하긴 해요. 스폰서 금액이 크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기반이나 시스템은 갖춰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축협이 1년 예산이 한 1,800억 이 정도로 깜짝 알고 놀랐어요, 있는데 깜짝 그 놀랐어요. 중에서 현대가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100억이 안 돼요 1년에. 그러면은 현대가랑 이제 아니 진작에 손절쳐도 할 말 없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제 아니, 물론 이제 떠나봐야 되잖아요. 현대가가 한국 축구에 기여한 공은 물론 무시 못해요. 아 그렇죠. 네. 저거야. 그동안은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 참고로 호주 A리그 스폰서가 현대예요. K리그는 왜?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안 하지. 하나은행이 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축구에 훨씬 더 관심도 많고. 네. K리그 메인 스폰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가 이건 연맹 측과 이게 협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은행이 어떻게 보면 공식 후원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건 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뭘 잘했고 이건 옛날 얘기고 그렇죠. 지금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단순히 현대가에서 옛날부터 현대가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할게 이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 물려주는 이게 것도 무슨 아니고. 그 일본에서 국회의원 한 번 하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가 달라요? 일단 확실한 건 정문교는 지금 하면은 4선이기 때문에 도전을 못 해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근데 뭐 그 개정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거는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은 그러니까 유인촌이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승인을 못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아, 지금?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지금 정몽규 아무튼. 회장은 뭐 3선이네 4선이네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냥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당장 대가리 바꿔 사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팬들한테 도계자 박아야지. 이거 뭐 아니 3선이 어쩌고 4선이 어쩌고 그 얘기를 지금 왜 해요? 그러니까 정몽규는 제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감독 프로세스 정상으로 돌려놓고 팬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해요. 그리고 나가는 거죠. 이제 내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 이제 멋있는 이제 마지막에 멋있는 척하고. 축구 그러니까 주인공병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관종병이니까. 그래, 우리 그 정도까지 봐준다. 네. 그래, 그때 실패하면 네. 그래, 오케이. 이제 한국 축구의 발전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후배들의 몫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조금 그래 그 정도까지 봐줄 수 그동안 있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그 인사했을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딱 그렇게 하고 해야지 본전 나가는 정도는 치겠죠. 본전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봐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음. 네. 참 이게 더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참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 뒤에서 계속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20대 선수들 어린 선수들 방패막으로 쓰고 그러니까 어른 이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그리고 안 되는 거. 인간 대 인간으로 이러면 안 되는 아, 거예요. 네. 진짜. 이 사람은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지 축구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기업 회장 아니에요? 네, 기업 그렇죠. 운영 안 해요? 그리고 부산 구단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자립심 많아요? 그 이미 현대산업개발 회장이라면서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안 쳐줘요 현대가에서. 그렇죠. 그거는 그 현대가에서 내고 그쪽 네. 조금 거의 문제가 있어요. 거의 좀 내몰았다고 봐야죠. 예, 그 사실 그러니까- 축구 운영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내몰릴만 해요. 원래 뭐 딴 얘기지만 원래 현차가 정몽구 회장과 뭐 뺏겼잖아요. 왕자의 난 때문에. 이제 네. 그 이제 너무 경영까지 들어가면 복잡하긴 그러니까 한데 생각보다 이제 잠깐 가볍게 얘기할 걸로 넘어가면은 네. 정몽규 축구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회제가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말을 너무 못한다라고 회자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아니 다른 CEO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색상에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말도 이게 또박또박 잘하는. 그러니까 엔터사 대표인 그 방시혁이 그거 하는 거 봤거든요. PPT. 네. 그것만 보더라도 훨씬 잘해요. 깔끔하죠. 네. 근데 이거 말 자체를 너무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약간 가볍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리고 막 깜짝 질문은 여기까지만 봤지? 이렇게 웃던데. 약간 아니, 보통- 보통 박근혜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하는 게 보면. 보통 그 정도급 되는 분들이면은 다른 밑에서 비서실에서 대본을 다 자, 써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나무위키 정문교 논란에서 그 자주 나오는 말인데 지금 정문교 관련 기사에서 펜코에서 가장 많이 있는 댓글이 이거예요. 현대가에서도 쩌리, 재벌 그룹 중에서도 쩌리. 그렇다면 내 자존감 높여줄 곳은 어디냐? 바로 축구협회 회장이다 이 말이야. 어디든 가면 날 국빈급 대우해주는 것은 유일한 자책. 난 죽어도 못 놓친다. 내 마지막 자존심, 자존감, 그 자신감 그 자체. 현대자동차도 뺏겼는데 이것까지는 뺏어가지 말아다오.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심리학적으로 좀 이해가 되긴 하네.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알아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네, 알아야 될 텐데. 아니 이 양반 62년생이고 지금 올해 나이 52, 예순둘, 62이에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년 퇴임해야 돼요. 네? 야 65세구나. 아니 사실 뭐 나이 능력만 있다면 나이가 아니, 뭐 능력이 아니 있으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야죠. 능력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가! 나가 이 새끼야. 자 고소 먹는 거 아니죠? 좋습니다. 고소 먹는 거 아니 아니고. 고소하라고 하세요. 아, 문규 형은 빠른 시일 내에 좀 꺼져 주시고. 그래요,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팬들이 축구협회에 바라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일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는 그런 거죠. 결과는 그쵸. 사실 축구라는 게 결과는 아무도 책임을 뭐 이렇게 확답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뭐 사람 경기를 하다 보면은 질 수도 있고 대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벤투 네. 때도 뭐 아시안컵 우승 못했고 그쵸. 뭐 진짜 그렇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붉은 악마가 그때 2015 아니 여기 2월 15일 날 성명서를 낸 게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 성명서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축구협회에 대해서 뭐 그냥 묻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일단 첫 번째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대한축구협회는 숨바꼭질 중이냐고 일단은 서두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한국 축구 역사상 역대급 졸전의 연속이었던 아시안컵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패망의 원인에 대한 각종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책임져야 할 이들은 왜 말이 없는가? 정몽규 회장 이하 축구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승부조 조작범 사면 논란 당시 축구협회는 협회 스스로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조직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당시 정몽규 회장은 새로운 이사진을 발표하여 사퇴가 아닌 쇄신과 활골탈퇴를 다짐하였다. 허나 축구협회는 왜 퇴보의 길을 넣어 붕괴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정몽규 회장 이하 지도부 중 왜 책임을 지는 자는 지는 이 하나 없는가? 사건의 최전방에 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축구협회가 매 경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방패막이 삼는 듯한 작감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다. 설사 선수들의 갈등이 있었다 한들 한국 축구와 선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구협회가 외려 황색 언론의 기사에 해당 사실을 더함은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무자비한 언론과 풍문으로 전해져오는 막장의 이야기들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팬의 일원으로서 축구협회의 상처가 이제는 골물대로 골마 썩어서 터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함과 동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 축구협회에 묻는다. 클린스만의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에 다수의 언론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세가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지금 김판곤 위원장 체제하에 체계적으로 다져온 감독 선임 프로세스는 어디로 실종된 채 후보군에도 없던 클린스만이 갑작스럽게 선임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 축구협회에 묻는다.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등 부가적 사항에 대한 사야가가 지나치리만큼 쏟아지는 현재 클린스만의 계약 내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묻는다. 셋, 축구협회에 묻는다. 일련의 기사의 내용이 축구협회 지도부가 정몽규 회장에게 클린스만의 경질을 요구했지만 정몽규 회장은 명분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전한다. 어제 이에 관한 정 회장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네, 축구협회에 묻는다. 마지막입니다. 과연 클린스만과 정몽규에게만 책임이 있는가? 클린스만의 선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황보관 본부장은 떳떳한가? 정몽규 회장과 독대했다는 이석재 부회장은 떳떳한가? 이하 지도부와 임원진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떳떳한가? 대한축구협회 모두 과연 떳떳이 책임을 다했는가 묻는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팬들의 마음을 좀 많이 대변해 준 글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축구협회가 어떻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가? 사실 팬들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붉은 악마가 모든 축구팬을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편 타당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명서 다음에 발표한 게 우리가 어떤 점들을 그렇죠.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게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클린스만 경질 요구랑 정몽구 축구협회 지도부 책임지고 사퇴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제화 해가지고 이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 돼도 기본적 이런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뭔가 이제 어쨌든 글자로 남고 명문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미 돼 있는 건데 안 지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세스는 같이 갖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전에 성명서를 다시 또 발표를 했는데 7가지 항목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개인 소유냐, 그리고 공론탑을 무너뜨린 잘못된 철학, 그리고 나서 셋째, 성공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 중심에는 모두 정몽규 회장이 있었다. 그리고 자본과 스폰서에만 집중하는 협회, 그 다음에 직무유기, 그리고 대승이라는 이름의 퇴행, 그리고 7번째 같은 경우는 7부 리그까지 승강제를 도모하지만 운영조차 어려운 3부, 4부 리그의 팀들의 현실 같은 경우를 이제 꼬집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얘기가 있어요. 썩어가는 퇴행을 막아야 할 때에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얼마만큼 지금 뒤로 가고 있는 행정을 보여주는지 지금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이거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얘기는 아닌데 아마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봤을 때 이거 분명히 걸개 같은 거 나올 거거든요. A매치 때. 그렇죠. A매치가 아니더라도 이거 분명히 지금 홍명구 감독 선임 가지고 울산 그 서포터즈들이 많이 많잖아요. 이거 분명히 K리그 개막전 때 분명히 결과 나와요. 그렇죠. 1부는 고사하고 2부 리그 팬들도 분명히 이거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또 협회는 모르겠는데 경기장 내부에 있는 보안 인원들이랑 불만이 마찰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 저거 그쵸. 막아, 왜 안 막아? 이렇게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또 분명히 뭐 폭력적인 팬들이 그죠. 어쩌고 나오겠네요. 네. 항상 팬들의 잘못이나 다른 거에 잘못.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걸리는.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은 맨날 고통받는 건 팬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축구를 좀 재밌게 보고 싶어가지고 돈을 쓰면서 가는 건데 항상 비판받는 거는 팬들이에요. 그럼 누구는 이렇게 해요. 야 그렇게 들어올 걸 보면 안 가면 되잖아. 그 요새 유행하는 육칼 예. 누가 그거- 칼 들고 그거 너무 진짜 음.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거 너무 아니 피해자 탓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잖아요. 우리. 그건 그죠. 권리인데 어떻게 네. 보면. 물론 이제 소비자의 권리를 너무 내세우면서 과격해지는 일부 그런 사람들 당연히 꼴볼 때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또 부각돼야 될 시점인데 그걸 부각시키지 않고 전부 다 강한 악플러들만 부각을 시키거나 자기 책임을 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다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런 상황이 발생 또 그 해외 축구 좋아하고 그 물론 이제 소수겠지만 뭐 이렇게 이래서 K리가 안 본다. 뭐 뭐 이제 뭐 K리그 팬들 퀄리티 모속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데 이게 협회에는 더 가만히 안타까운 게 원래 못했던 애들이 아니라 잘했었어요 우리 축구협회. 아니 잘 돌아가다가 지금 퇴행하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갑자기죠. 교수님이 그 붉은 악마의 성명서를 읽었다시피 거기에도 이제 후퇴한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딱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뭐 개선의 요구는 이 정도로 강하게 표현 안 해요. 어디 그렇지 그쵸. 않은데 그렇죠. 후퇴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우리는 그 벤투어의 성공을 봤잖아요. 그죠? 그쵸. 그때도 팬들은 욕을 안 했느냐 하면 욕을 아니거든요. 욕을 하긴 했거든요. 비판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공 가도를 달린 거는 우리가 프로세서가 나중에 이제 밝혀진 얘기죠. 프로세서가 제대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정몽규가 삔또가 상해서 그래요. 그게 제일 크죠. 네. 지금 제가 숙면서 2번째 중에서 마지막 문단이 제일 인상 깊은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끝으로 64년 만에 아시아 재패를 위해 대한민국의 새벽을 내친 그리고 카타르 현재까지 날아가는 팬들의 열정에 더 이상 배신이 없도록 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물이 슬픔이 아닌 환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본과 스폰서만을 위한 협회가 아닌 선수와 축구, 국민을 위한 대한축구협회가 되도록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고 써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팬들이 바라는 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고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 지금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전략관리위원회 비공개를 하겠다. 지금 그냥 그것 때문에 감독, 또 예. 화가 나는 거죠. 감독 같은 경우 그냥 선임 같은 거 그냥 단조직입적으로 나 누가 선임됐다 이 얘기까지만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여기를 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크리스만 아까 그 타임라인을 정리하다가 이 양반이 미국에 몇 번 나갔는지 좀 대체적으로 그냥 조사를 좀 해봤어요. 언론에 나온 것만. 네. 근데 세봤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간 게 한 6, 7번이 돼요. 근데 여기 나가서 휴가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ESPN 현지에서 패널을 진출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게 우리나라 국대대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ESPN에서 PL 리뷰를 해요. 미친 거죠, 그거는. 근데 웃긴 거는 아 그래요. 축덕이지 그냥. 네, 손흥민 경기 뭐 토트넘 아스날 경기나 뭐 맨유 리뷰한 것까지 그래도 이해를 해요. 손흥민이 뛰고 있으니까. 근데 리오넬 메시를 왜 하고 페리 케인은 뭐 PK를 왜 잘 차냐 이 얘기를 왜 하고 앉았냐고. 아니, 축덕으로서의 패널로 참가한 그런 거 그리고 아니에요? 아니, 저는 케일이 PK 그- 잘 차는 거 알면서 우리나라는 그 뭐냐? 모르잖아요. 타임라인 정리하다가 봤는데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작년에 그 인천이랑 카야 그 아, 맞아요. ACL 네. 관전했던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그때는 인천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예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왜, 다들 왜 갔냐. 아니 그러니까 왜 갔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중간에 그때 그 팀 K리그랑 ATN 그 경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왔었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나가요. 보라니까 본 거죠. 뭘. 그리고- 하도 여론이 뭐라 하니까 한번 본 지금- 거죠, 뭘. 아까 이거를 얘기를 중간에 빼먹었는데 크레스만 경질되고 나서 경질되기 직전에 본인이 아시안컵 그 거기서 분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나갔죠. 이틀 뒤에 나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그러니까요. 나가. 나가니 네, 일단 축구협회 보고도 아니, 하지 그리고 않고. 솔직히 말하면은 감독은 대회를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리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결산을 해야 되고 그렇죠. 분석은 대회 직전에 상대 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아니 세상 천지 어떤 팀 감독이 대회 끝났다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 분석을 해요? 말이 돼요? 생판 무슨 처음 바둑 보는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아니 감독이 그래 아니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복귀해야죠. 분석을 할 네,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써야지.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리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아니, 써야죠. 그리고 나서 경질됐으면 그냥 나가야지. 뭔 해외 나가가지고 뭐 이강인, 손흥민 때문에 졌다. 이런 말도 쌉소리 왜 짓거려요? 그리고 그 헤어초코 그 새끼도 그 우리가 공든탑이 손흥민 그렇죠. 이강인 선수 때문에 무너졌다. 니네 만든 공든탑이 뭔데? 아니 그리고 이 양반은 심지어 자기 몸 아프다고 A매치 이틀 전에 귀국한 양반이었어. 아니 그리고 그 근데 이제 양반도 책임이 있는 양반들이. 이미 나간 사람들은 이제 요즘 나가!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요. 대표팀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